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스플릿 트랙볼 키보드 RIX56입니다. 전세계 키보드인의 성지 유샤코보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이 스플릿 트랙볼 키보드였습니다. 그런데 구매하려고 보니까 입고될 때마다 일조권 매진이라 못 사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구했죠? 짜잔! 저는 손목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트랙볼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키보드에서 마우스를 쓰려면 손목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럴 때 바로 트랙볼 키보드를 쓰면 손목도 안 움직이고 팔도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빨콩 노트북도 같은 이유로 마니아층에게 인기가 있죠. 그러면 언박싱부터 바로 가시죠. 렛츠 기릿! 원래 쓰는 트랙볼 마우스는 당구공으로 유명한 켄싱턴 제품인데요. 릭스에 들어가는 트랙볼은 34mm, 요 조그만 트랙볼이 들어갑니다. 크기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트랙볼은 따로 구해야 돼서 이것도 직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스플릿 키보드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보드도 2개가 필요해서 구매를 했고요.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샀습니다. 여기 뭐 들었나 한번 봅시다. 제품 판매할 때 쓰는 브로셔 같아요. 요거를 제품 포장에 이렇게 넣어줬는데 이것만 봐도 얼마나 매니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트랙볼 올리는 트레이입니다. 벌써 느낌이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네요. 양쪽에 2개 있고 아크릴 플레이트인데요. 이 시트지를 벗겨내면 투명한 플레이트가 나올 거예요. 뜨든! PCB 날보드 형태로 들어있어서요. 직접 납땜 포함 조립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여기 보시면은 네모가 3개 있잖아요. 이게 트랙볼을 위치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놨을 때 어느 위치에 트랙볼이 있는 게 본인한테 가장 편한지를 확인해보고 그 위치에다가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투명한 아크릴 밑판, 그 위에 PCB 판넬을 이렇게 올릴 거고요. 위에다가 이런 느낌으로 조립이 되겠네요. 저는 아마도 이 위치가 제일 맞을 것 같거든요. 트랙볼 2개 살 걸 그랬다. 하나 더 사죠 뭐. 작업장 왔습니다. 스위치 들어갈 패드랑 그 밑에 다이오드 땜 해줘야 되고요. 여기 다이오드 땜 해주고 트랙볼 센서 여기 위치 시켜가지고 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MCU 요 부위에 위치 시켜줄 겁니다. 그럼 가시죠. 납땜을 시작합니다. 다이오드부터 먼저 해봤는데요. 작아서 인두기로 땜하기가 어렵습니다. 열풍기로 하면 훨씬 편하고 잘 돼요. 스위치 패드는 열풍기로 하면 플라스틱이 녹아서 인두기로 해야 합니다. 아크릴 필름을 벗기는데요. 이게 흐름을 놓치면 벗기기 엄청 힘들어집니다. 천천히 달래가면서 끊기지 않게 벗겨줍니다. 사과 껍질 깎을 때 끊지 않게 하는 맛 아시죠? 보호 필름을 제거하니 투명한 게 상당히 영롱합니다. 이제 기판에 연결하기 위해 나사와 서포트를 조립합니다. 전동 드릴 없이 손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위치를 끼울 건데요. 처음에 멋 모르고 막 끼우다가 끝부분을 부러뜨렸습니다. 아크릴이 상당히 약한 편이니 아기 달래듯이 살살 끼워줍니다. 투명 아크릴과 보라 핑크 스위치가 잘 어울리네요. 트랙볼을 어디 위치시키는 게 좋을지 감을 잡아보는데요. 많은 경우에 저와 비슷하게 오른쪽 중간 부위가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집으면 방향 반대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트랙볼 센서를 조립해줍니다. 납땜, 영차. 커넥터로 연결해주고 LED 렌즈를 끼워줍니다. 트랙볼 트레이를 조립할 때 가운데 있는 것 중심으로 위에 2개는 롤러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조립하면 됩니다. 잘 돌아가는지도 확인하고요. 너무 꽉 조이면 잘 안 돌아갑니다. 오,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굿. 볼이 넘어가지 않게끔 지지대를 세워줘야 합니다. 트랙볼 트레이를 조립하고 나니 꽤 그럴싸해졌습니다. 하부 아크릴을 조립하기 위한 서포트를 조립할 건데요. 이게 기존 키보드로 치면 하우징 역할을 하는 바닥판입니다. 아크릴 위치 맞추고 나사를 조립합니다. 왼쪽 5번, 오른쪽 9번, 총 14번 해주시면 됩니다. 리셋 버튼은 양쪽 상단에 하나씩 있습니다. 번쩍번쩍 꽤 영롱하죠? 조립 끝!
아, 빡셨다.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조립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작업장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다 하고 타건을 해봤습니다. 우선 타건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공장 윤활된 플라밍고 스위치를 장착했고요. 보강판은 아크릴 보강판입니다. 최근에 가스켓 마운트가 장착된 키보드만 쳤어가지고 좀 역체감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릭스 56은 하우징도 없고 흡음재도 없어가지고 소리가 좀 날카로운 느낌? 약간 날곳의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장점 1. 통이 없기 때문에 통울림이 존재할 수가 없다. 2. 스플릿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도 작고 엔터키도 작고 이렇게 길쭉한 키가 없어요. 그 말은 스텝일이 없다. 엄청난 장점들이죠. 다음에는 앨리스 배열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거 바로 이 키 배열입니다. QMK를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키를 매핑해서 쓰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키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배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좀 키가 많았으면 하시는 분은 67을 구매하시는 옵션도 있습니다. 배열이 사선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일반 키보드와는 달리 일자로 내려오고요. 아치를 그리면서 배열이 돼 있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처음에 C키 있잖아요. 치오키랑 백스페이스.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오타가 많이 나더라고요. 또 한국 계열이 아니다 보니까 B키, U키가 왼쪽에 붙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고요. 한두 시간 정도 쓰면은 적응되실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트랙볼 얘기해야죠. 제가 켄싱턴 제품을 쓰고 있어서인지 저는 적응할 필요 없이 바로 잘 쓸 수 있었는데요. 이게 클릭 버튼이 없기 때문에 키보드에 클릭 버튼을 매핑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켄싱턴 제품에서는 지구 자전하듯이 이렇게 수평으로 돌리면 스크롤이 가능한데요. 이건 안 됩니다. 스크롤 하고 싶은데 못 찾았어요. 하지만 적응만 한다면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고 거의 모든 게 가능하다는 점, 바로 릭스 56만의 특장점이죠. 손목이 안 좋으시거나 키보드 사용할 때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정말 강추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트랙볼은 부품을 추가 구매하면 양쪽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마우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한쪽에 3개씩 총 6군데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손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유니크한 장점이죠. 저는 하나면 될 것 같아서 한쪽만 샀는데 하나 더 구매해가지고 양쪽으로 장착해야겠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점, 이게 스플릿 키보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움츠리지 않고 조금 더 바른 자세로 타이핑을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키보드답게 높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팜레스트는 필수고요. 이게 스플릿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넓게 놓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게 팜레스트도 긴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는 집에 풀배열용 팜레스트가 있는데 이거 놓고 쓰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 외에 단점들을 짚어보자면요. 이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키는 보강판에 안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조금만 밀어도 키가 쉽게 빠집니다. 요거는 조금 아쉽고요. 또 릭스 56은 양쪽으로 트랙볼을 설치하도록 나온 기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한쪽에만 트랙볼을 설치하게 되면요. 없는 쪽이 기판이 엄청 흔들려요. 완전히 고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양쪽으로 트랙볼을 설치하시던지 아니면 서포트를 따로 구비하셔가지고 장착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크릴 보강판이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단에 스위치 끼울 때 저도 조금 부러뜨렸거든요. 스위치 끼우실 때 달래가면서 아주 부드럽게 끼워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스플릿 트랙볼 키보드였습니다. 직구하느라고 배송비에 부품 비용까지 해가지고 40만 원 넘게 든 것 같고요. 조립하는데도 납땜부터 펌웨어 입력까지 한 대여섯 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유니크하고 실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키보드들은 아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특이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키보드라서 대단히 만족합니다. 이러다가 키보드 금방 뵙게 될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이번 키보드 제작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